도면을 받으면 늘 도면 분석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보시면 마룻대선이 여기 있습니다. 마룻대선이 여기 있고요. 치수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쪽은 4,900, 이쪽은 4,400인데 250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4,900에 250을 뺍니다. 4,650이고요. 4,400에 250을 더하니 4,650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에 있는 벽면과 이 부분에 있는 벽면이 이 마룻대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칭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거죠. 자, 이해되시죠?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건 이 마룻대선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단면이 여기 있어요. 단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를 이렇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마룻대선을 여기서 썼잖아요. 근데 이번 경우는 마룻대선을 여기다 쓰면 안 됩니다. 여기다 써야 돼요. 기준을 여기서 잡아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마룻대선을 왜 저기다 잡아야 되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테두리보가 지붕의 제일 낮은 곳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여기가 테두리보의 위치가 여기예요. 마룻대선이 아니고 테두리보의 위치가 여기인데 여기다 잡으면 테두리보를 여기다가 이 벽면에 잡아버리면 여기 벽면이나 여기 벽면은 어떻게 돼요? 처마가 벽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반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테두리보는 가장 멀리 있는 곳, 가장 멀리 있는 벽을 기준으로 해서 테두리보를 잡아야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테두리보는 마룻대선에서 가장 멀리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붕을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설계하면 안 됩니다. 자,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이라고 가정하고요. 여기 네모난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빼죠. 이거 빼겠습니다. 옛날 도면은요, 여기에 캔틸레버라고 하는 구조물이 여기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아니다. 여기 캔틸레버를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오늘은 캔틸레버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캔틸레버를 넣고 캔틸레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스예요. 그죠? 테라스입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면 테라스에 그대로 물이 들어오는 거죠. 그죠? 해가 들어오면 그대로 거실로 햇볕이 해가 직사광선이 들어오겠죠. 그죠? 그러면 그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뭔가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게 바로 캔틸레버의 역할입니다. 외팔보라고도 하고 외팔보. 그러니까 양팔보가 있고 외팔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지대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지지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잡아 놓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팔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보가 이렇게 팔처럼 나온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힘이 어디 제일 많이 걸리겠습니까? 여기가 힘이 제일 많이 걸리겠죠. 여기는 내가 내리는 힘이 있으면 반발하는 힘도 이렇게 작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요? 이쪽 끝단은 내려 누르는 힘이 있는데 반발하는 힘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처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벽에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덧대주는 겁니다. 그래야 저 끝단이 힘을 받죠. 이런 거 구조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외팔보의 특징입니다. 이 캔틸레버가 외팔보입니다. 캔틸레버가 외팔보예요. 여기에 이 벽면에 힘이 있고 나머지 이렇게 버텨주는 거고, 여기가 기둥이에요. 기둥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캔틸레버 구조를 어디 가면 쉽게 볼 수 있냐면 학교요. 학교 현관에 들어갈 때, 초등학교 현관에 들어갈 때 실내화를 갈아 신죠. 그죠? 그런데 그 현관 앞에 구조물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비를 피할 수 있죠. 그게 캔틸레버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주중에 한번 학교 근처를 이렇게 배회해 보세요. 중앙현관 같은 데 가면 반드시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부에 이렇게 구조물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게 캔틸레버입니다. 당연히 테라스에는 당연히 캔틸레버가 들어가야죠. 그래야 아니한 말로 저기 나와서 비 오는 날 커피도 한잔하고, 그죠? 분위기도 좀 잡아보죠. 만약에 저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름에만 쓸 수 있죠. 날씨 맑은 날만 쓸 수 있는 거죠. 눈 오면 눈 그대로 들어오고, 비 오면 비 그대로 들이치고, 그죠? 근데 캔틸레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거실로 들이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햇빛이 그대로 거실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캔틸레버인데, 시험에는 표시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 상부 구조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빼요. 이렇게 해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상부 구조 혹은 캔틸레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려요. 없으면 안 그려요. 근데 여기 도면에 있나요? 표시가? 없죠. 원래는 안 그려야 돼요. 17년도쯤에 17년도? 18년도? 요 근처에 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없어도 무조건 그렸어요. 현관하고 테라스에는 무조건 그렸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려요. 있으면, 그러니까 표시가 돼 있으면 그리고 안 되어 있으면 안 그리고. 근데 오늘은 여기다가 캔틸레버 구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다 했어요. 거실 단면도 해봤고, 방 단면도 해봤고, 현관 단면도 해봤고, 지하실도 해봤고, 욕실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구조물들은 이제는 다 알고 있는 거죠. 이제는 어느 정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테라스도 그려봤고 계단도 그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캔틸레버 구조만 이해하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죠. 우리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얘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첫 번째, 아니다, 오늘은 얘 안 쓸 거예요. 오늘은 얘 안 쓸 겁니다. 얘 안 쓸 거예요. 얘 안 씁니다. 여기다가 이 도면 하나에다가 스케일 40분의 1하고 스케일 50분의 1짜리 두 개를 그릴 겁니다. 두 개 다 그릴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또 보세요. 자, 어넌테이션, 딤 스타일, 그 다음 뉴, 새로운 걸 만드는 거죠. 텍스트 2mm짜리 스케일 40. 그리고
스케일 40. 자, 뭐 아니면 한글로 전부 다 쓸까요? 문자 작은 거 1 나누기 40분의 1. 특수문자 안 된대요. 문자 작은 거 40. 자, 맑은 고딕이고요. 그 다음 계산기로 계산해 봅시다. 글자 크기 얼마로 갈까요? 자, 저는 글자 크기를 작게 쓴다고 했어요. 2 곱하기 40, 80mm네요. 여기다 80을 줬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거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 되나요? 이거 무슨 뜻이 되나요? 얘를 쓰게 되면 글자 크기가 80mm로 고정이 돼 버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80mm로 고정이 돼 버립니다. 자, 다시요. 또 new 문자 큰 거 40분의 1. 자, 똑같은 맑은 고딕인데 240을 줬습니다. 6mm짜리 246이니까 6mm짜리. 자, 어플리 다시 new 문자 작은 거 50. 자, 250 100mm. 다시 new 문자 큰 거 50. 자, 65 30 300mm. 제가 문자를 여러 개를 만들었죠. 축척 40분의 1 때와 50분의 1 때 따로따로 만들었습니다. 자, 클로즈 디멘전 스타일 역시 마찬가지로 둘로 만들 겁니다. 뉴. 자, 축척 40분의 1. 자, 라인부터 들어갑니다. 7mm. 얘는 10mm. 도트 1.5. 텍스트는 그냥 스탠다드로 갈 겁니다. 아니, 작은 거로 갈까요? 네, 40분의 1이니까 문자 작은 거. 그럼 여기 아예 문자가 고정돼서 나옵니다. 그 다음 피트, 다른 건 손댈 거 없고 유즈 오버롤 스케일 40. 프라이머리 유니트 윈도우 데스크탑. 자, 오케이. 다시 뉴. 이번엔 축척 50분의 1. 자, 40분의 1 거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만 문제가 돼요. 문자 작은 거 50만 바꿔주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다 기본 세팅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축척 40분의 1을 먼저 세커런트로 걸겠습니다. 클로즈. 다시 레이어. 자, 순서대로 1번 2번 아이고 2번 3번 4번 6번 7번 다시 1번
중심선, 단면선, 마감선, 텍스트, 그 다음 해칭선, 인면선, 치수선. 자, 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있죠. 우리가 한 가지 방식으로 설계하진 않아요. 이런 방식도 있고 저런 방식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텍스트 안 바꾸는 사람도 많아요. 디멘전도 안 바꾸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바꾸는 거고,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가라고 바꾸는 거고, 근데 이런 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축척 없이 눈대중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따라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안 멈출 거거든요. 자, 컬럼입니다. X라인 0도 90도. 자, 보시면 단면이 있고 그 다음 바라보는 방향이 이쪽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오른쪽, 여기가 왼쪽. 그래서 지붕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니, 다시요. 왼쪽, 오른쪽. 맞죠? 네.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자, 얘는 중심선이고요. 자, 라인 타입 스케일 써야 됩니다. LT 스케일. 자,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을 쓰면 돼요. 그죠? 축척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자, 50 나누기 3 하니까 16 나오죠. 40 나누기 3 하면 13 나오죠. 맞습니까? 그럼 대략 한 15 정도 넣으면 되겠네요. 자, 15. 선 종류가 안 들어왔군요. 로드, 센터, 다시 로드, 베팅, 히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갑니다. 옵셋 700, 옵셋 400, 옵셋 50, 옵셋 200. 자, 옵셋 100mm, 옵셋 420, 매치 프로퍼틱스 옵셋 200, 옵셋 100, 트림, 자, 필렛. 다시 트림. 자, 요만큼의 선들은 마감선으로 바뀌면 되겠고요. 그 다음 1500이네요. 옵셋 1500. 바로 이 부분에 벽면이 존재합니다. 중심선이 하나 존재해요. 옵셋 320. 바로 이 부분. 여기가 마감선. 자, 트림으로 중간에 끊고요. 여기가 벽의 마감선이 되는 거고 여기가 벽 단면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계단이 3계단입니다. 옵셋 450.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계단 기초가 들어갑니다. 자, 150. 자, 필렛 옵셋 150. 자, 테라스가 이와 같이 들어옵니다. 트림. 그 다음에 네, 여기도 조금 끊어주고요. 그 다음 옵셋
50, 옵셋 200, 잡석 다짐 200, 옵셋 100mm, 어깨 부분이죠. 자, 매치 프로퍼틱스. 나머지 필렛. 그러면 기초까지 만들어졌고요. 자, 옵셋 3900. 자, 여기까지 자를 겁니다. 매치 프로퍼틱스 여기서 자를 거예요. 대신에 옵셋 750. 네, 마루떼에서는 여기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자를 겁니다. 여기서 자를 거예요. 그 다음 온돌 들어가야죠. 옵셋 150. 온돌 들어왔습니다. 자, 라인 여기서 이렇게 막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온돌 안쪽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옵셋 2400.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다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겠죠. 어디까지 나가냐면 이 선은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캔틸레버 때문에 그래요. 캔틸레버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 테드리버는 여기서 생성됩니다. 여기가 아니고. 옵셋 800, 렉탱글 1000콤마 400, X라인.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미러, 필렛, 트림, 옵셋 600mm, 필렛, 라인 250mm, 150mm, 옵셋 150mm. 자, 필렛. 자, 이렇게 해서 트림으로 자르시고 여기도 트림으로 자르면, 자, 이렇게 처마가 완성이 됩니다. 아이고, 다시요. 처마는 여기 있고요. 네, 이렇게 처마는 여기 있고요. 처마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잘못됐냐면, 네, 여기는 인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내려옵니다. 자, 매치 프로퍼틱스 이렇게 인면으로 마감하고, 여기는 어이구, 이렇게요. 이 부분은 인면으로 마감이 되고 여기는 단면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려야 되는 거는 여긴 거죠. 여기는 처마가 뭐예요? 단면이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쪽 방향을 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보여야죠. 맞습니까? 네, 여기가 그래서 인면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똑같아요. 옵셋 150. 자, 트림으로 끊고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로 쭉 한 번에 그립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그리되 이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에 벽돌 한 장 내지는 2장 정도의 높이, 한 장에서 2장 정도를 쌓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은 늘 벽돌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철근으로 쉽게 만들어요. 근데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만들고 여기까지는 철근으로 이렇게 벽돌로 올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렉탱글 이 끝에 맞춰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옵셋 150, 150 이렇게 해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요. 똑같이 150, 150 이렇게 올려버렸습니다. 벽돌 2장이면 140이죠? 맞나요? 네. 거기에 저 위에 그 몰탈까지 합치면 150이 되겠네요. 60에 몰탈, 60에 몰탈. 그러면 충분히 숫자가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밀어 필렛 처리하고요. 트림하고요. 그러면 생기는 그러니까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치수 기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 기입을 할 건데, 그럼 어논테이트에서 보시면 이제 축척 40짜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축척 40짜리에는 이와 같이 문자 작은 거 40이 들어가 있겠죠. 자, 라이너 기초부터 그 다음 컨티뉴. 자, 어떤가요? 작은 문자대로 치수가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큰 문자가 아니라 작은 문자대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쪽으로 넣어야 되겠군요. 자, 이렇게요. 컨티뉴. 그러면 이렇게 작은 숫자대로 치수 기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베이스 라인 이렇게 베이스 라인까지 치수 기입을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큐리더도 마찬가지죠. 큐리더 세팅 들어가서 다른 거는 건들 거 없고 이거 도트로만 바꿔주면 될 거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 두께 50mm 밑창 콘크리트, 두께 200mm 잡석 다짐. 자, 어떤가요? 그대로 그냥 글자를 쓰더라도 그대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거 그려야죠. 서클 레이어부터 바꿔볼까요? 서클 320mm 라인 3000, 그 다음 다시 라인 옵셋 320mm 옵셋 160mm. 자, 텍스트를 이렇게 쓸 겁니다. 텍스트를 쓰는데, 자, 여기 나오죠? 문자 작은 거 40, 문자 작은 거 50, 큰 거 40, 큰 거 50. 자, 큰 거 40이네요. 그 다음에
A 단면 상세. 자, 어떤가요? 글자 크기가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굳이 우리가 문자의 크기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텍스트에서 스타일만 바꾸면 된다는 거죠. 자, 문자 작은 거 40. 스케일 1대 40. 그러면 금방 맞춰진 거 보이시죠? 자, 이해되시나요? 미리 세팅을 해놓고 쓰는 겁니다. 미리 지금처럼 세팅을 해놓고 써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아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글자 높이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그랬나요? 글자를 쓸 때 그때그때 높이를 바꾼다 그랬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무에서는 폰트만 맞춰놓고 글자의 높이는 그냥 그때그때 맞춰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 저것도 방법이 되는 겁니다. 편하신 걸 자꾸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남측 입면이죠. 자, 남측 입면을 그려봅시다. 자, 엘리베이션에다가 자, 맞춰놓고 라인을 그리고 아니 카피로 갈까요? 카피 이보다 높지 않을 테니까 옵셋 3600 옵셋 4400 옵셋 4000.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기본이고 평면도로 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선 이렇게 두 개를 기준으로 벽이 오른쪽에, 이쪽은 벽이 왼쪽에 생성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옵셋 32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로 벽체를 빨리 체크하시고 그 다음 테라스 얘는 테라스 높이가 500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거실도 600으로 지정되어 있고 일단 무시. 자, 옵셋 자 600. 자, 여기 높이가 자, 이렇게 600 되는 높이가 온돌 부분이죠. 옵셋 2400. 여기가 반자 높이고요. 그 다음 지붕 마루를 끌고 갑시다. 라인 여기가 지붕 마루죠. 옵셋 600mm 지붕 마루가 그리고 처마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필렛. 자, 그 다음 이 부분이 제일 낮고 여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자, 낮은 걸로 갈까요? 여기네요. 필렛. 그 다음 트림으로 벽체선 지우고요. 다시 라인. 필렛. 트림. 자, 지붕의 라인이 이렇게 생겼고 옵셋 250mm. 마지막으로 필렛 한 번 더.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이제 테라스를 그리는 거죠. 이 부분에 테라스가 있는 거죠. 자, 옵셋 450mm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자, 이 중심선, 자, 옵셋 100mm. 자, 매치 프로퍼틱스 트림으로 이렇게 잘라내고 옵셋 300mm. 옵셋 150mm. 그러면 필렛 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렇게요. 200mm. 여기가 기둥이라 그랬죠? 맞습니까? 그 다음 바로 얘네들 라인 이 높이가 끌려가야죠. 자, 이렇게요. 캔틸레버가 이렇게 끌려왔습니다. 이렇게요. 캔틸레버 이해되시나요? 물론 여기까지 맞춰줄 수 있어요. 여기까지도 맞출 수도 있고 혹은 이 끝선에 맞출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에 맞췄다라고 가정하면 필렛, 트림 자, 이런 모습이 되겠죠. 캔틸레버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캔틸레버도 마찬가지로 이 중간에 선이 이렇게 두 줄이 지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부터 요만큼 300mm잖아요. 옵셋 100mm, 옵셋 5mm씩 좌우로 이렇게요. 아니 위아래로 가운데 선 지우고 여기 가운데 선 지우고 얘네들은 해칭선으로 그래야 얘가 캔틸레버입니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문들이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는 거죠. 여기 문이 3개 들어가겠죠. 자, 이해되셨나요? 구조물이 이렇게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네, 이 뒤에가 하나 더 있네요. 라인 이 선이 보이네요. 자, 라인 트림으로 필렛으로 옵셋 150mm, 옵셋 36mm. 자, 필렛. 자, 얘네들은 마감선이 되겠죠. 그 다음 중간에 여기 해칭 넣어주면 되고요. 해치 유저 디파인 70mm 선택하고 레이어는 해치로. 그러면 기본 모습은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창문, 그 다음에 거실창, 그 다음에 다시 창문 얘네들을 그려 넣고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